일단 이거 아까 이제 최저임금제 그 예로 들은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을 했을 때 이제 문제점 어쩌고저쩌고 막 논의를 할 때 찬성하는 쪽에서 주된 논리가 그거잖아요. 해외 선진국들도 그 최저임금제는 다 도입을 하고 있고 높은 임금을 다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안 생기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를 뭐 임금 높인다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 그건 최저임금제는 전 세계가 주요 국가가 다 하고 있는 거다. 라는 거였잖아요. 네. 최저임금제를 올리게 되면은 균형 가격보다 높이게 되면은 그러면 아까 이제 실업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이제 경제학 교과서, 경제 원론 교과서 1학년 때 들은 교과서에 그건 다 나와 있는 얘기고요. 사실은 그게 어려운 전문 지식이냐 그게 아니고 그냥 경제학, 경제 원론, 경제학기론 교과서에 그건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은 이게 최저임금제가 잘 서거나 그런 문제 없이 이루어지는 건 뭐냐고 하게 되면 균형 가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최저임금제를 균형 가격에 비슷하게 이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됐다고 해가지고서 이게 큰 사회적 부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균형 가격보다 높게 최저임금을 하게 되면 충격이 문제가 되는 건데 원래 원래 가격이 이 정도 받는 건데 거기에다가 최저임금제를 딱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별로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고 그런 경우 이제 정말 최저임금제가 보호되는 거는 원래 균형 가격에 이제 뭐 10,000원을 줘야 되는 이게 균형 가격인데 이게 뭐 악덕 뭐 이게 일자가 뭐 10,000원을 줘야 되는 건데 뭐 7,000원, 8,000원밖에 안 주고 있다. 이런 게 문제가 되면 최저임금제가 딱 있으면 그런 이제 악덕 정말로 균형 가격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사람을 못 주게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뭐 최저임금을 9,000원으로 설정하면. 근데 이제 문제는 최저임금제를 하면서 균형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걸 최저임금제를 하게 되면 이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도 최저임금제가 이제 뭐 문제가 컸고 정말로 실업자가 많이 나오고 막 일자리 그만두게 하게 된 이유는 균형 가격이 있으면 균형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최저임금을 매겼을 때 이제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제 자체가 문제냐? 그렇진 않고 최저임금제는 이게 균형 가격하고 비슷한 가격을 매겨주면 문제가 없는데 그거보다 높게 가격을 매기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표준 임대료제도에 해당되는 것도 정식으로 이제 그 시장의 가격이 임대료 가격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임대료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왜냐하면 이제 정말로 이제 뭐 상대방이 무슨 뭐 경솔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말도 안 되는 임대료를 그냥 막 상대방이 이 동네 잘 모른다 이런 거 잘 모른다 그래서 바가지 씌우는 이런 게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경우 존재하고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최저임금제도 균형 가격은 괜찮다고 했듯이 표준 임대료에 해당되는 것도 그런 걸 막기 위해 가지고서 원래 임대료 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표준 임대료를 만들면 그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고 하게 되면 현재 지금 정부에서 표준 임대료를 만드는 목적이 균형 가격하고 비슷한 가격대로 하면서 이게 폭리를 취하는 임대료를 막자라는 취지라기보다는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한 표준 임대료잖아요. 네. 그러면 균형 가격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표준 임대료가 만들어지면 그건 문제가 아닐 거라고 보고 근데 그거를 가지고서 임대료를 좀 낮추기 위해서 이게 표준 임대료제를 만든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균형 가격이 아니고 다른 가격으로 이게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듯이 표준 임대료도 더 낮은 임대료를 만들자라고 해가지고서 가격을 균형 가격보다 낮추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건 이제 분명히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죠. 최저임금은 하단을 높이는 거고 강제로 높이는 거고 이제 표준임대료는 상단을 막아버리는 건데 그게 이제 균형 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균형 가격보다 훨씬 더 이거를 낮은 가격으로 표준임대료를 하면은 그때는 분명히 부작용이 나온다고 봐요. 그러면 최저임금하고 비유를 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표준임대료에서는? 임대 주는 사람들은 이게 뭐 부동산 임대자든 어쨌든 간에 이게 투자자고요. 투자자의 가장 기본적인 발상은 일단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걸 이제 뭐 셀러리맨의 사고방식과 투자자의 방식이라고 보는데 그 셀러리맨 월급 받는 사람들은 일단 회사에서 월급을 덜 받게 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받게 되는 거고 이 정도의 월급을 받아라고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것만 받고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옵션이 더 있거든요. 그냥 투자를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임대료를 낮추니까 이 낮은 가격으로 어쨌든 간에 그냥 하기 싫어도 계속 하느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그냥 난 안 할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계속 그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의 손해는 보지 않고서 적정 이윤율을 최소한 은행이자보다는 나와줘야 되는 것이고 방법은 많죠. 사실은 표준 임대료는 이 가격으로 하자, 임대료는 무슨 뭐 50만 이거로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부동산 비중계료 해당되는 거, 부동산 중개료 해당되는 거 원래는 이제 같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 임대료 해당되는 것은 이제 임차인이 부담하는 거죠. 뭐 요즘 뭐 비싼 거는 이제 뭐 임차료 해당이 몇백만 원 되는 건데 임차료만 부담시키더라도 그냥 1년 임대료는 그냥 그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도배 같은 걸 해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도배는 그럼 들어오는 사람이 직접 알아서 지금까지는
임대인이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도배를 해준다거나 보일러 고장나 고친다거나 무슨 뭐 하게 되면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도 그냥 임차인이 들어오시면서 그걸 곧 다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수리도 알아서 하세요.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 건 이제 당사자의 계약을 얼마든 정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수술에 해당되는 거 보일러 고치거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임차인이 알아서 하는 거다. 부동산 특약 하나 쓰게 되면은 그러면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표준 임대료 지키면서 그런 걸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절대 손해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슨 나중에 나갈 때 원상복구 의무를 해가지고서 그냥 그거를 보일러 같은 거 새거로 다시 갈아주고 간다. 뭐 이런 식의 특약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임대인 쪽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는 이게 차라리 그냥 임대사가 그만두고 별장으로 사용하고 차라리 손해를 보진 않으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방법은 사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임차인을 위한 건데 결국엔 또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규제의 역설.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런 이유 때문에 도와준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오히려 손해가 된 차라리 이게 임대료 그냥 뭐 월세 30만 원이가 더 주는 게 낫지 거기서 보일러나 무슨 뭐 도배 같은 걸 내가 들고 가다라고 하면 오히려 손해가 더 큰 거건데 그런 경우에 이제 도배를 다 임차인이 하라 이렇게 되는 거지 200만 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임차인이 하고 그 이상은 임대인이 한다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그런 경우가 그냥 몽땅 다 떠넘기잖아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분명히 그 임대료는 분명히 낮아질 겁니다. 거기까지는 인정. 임대료는 표준 임대료를 하게 되면 분명히 임대료는 낮아질 건데 법이니까. 그러면은 정말로 세입자의 부담이 감소됐느냐? 정말로 효과가 있냐 없냐 그거인 거잖아요. 임대료는 분명히 낮아지지만은 정말로 임차인의 부담이 낮아지고서 더 살기 좋게 되고 하느냐? 이거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거죠. 세금으로 집값이 안 잡히는 이유를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인 건 저희가 알고 있지만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샐러리맨의 사고방식하고 투자자의 사고방식이 다르다고 했는데 네. 샐러리맨의 사고방식은 세금이 막 1,000만 원이 나온다. 그럼 세금이 아까워서 이걸 어떻게 이걸 사느냐. 세금이 막 몇백만 몇천만 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몇백만 몇천만 원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안 사겠다라고 한다거나 이걸 빨리 팔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 투자자는 세금이 1,000만 원 나오는 세금이 1억 원이 나온다. 이게 여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세금이 1억 원이 나왔을 때 그래서 내 수익률이 얼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게 세금이 1억이다 2억이다 1,000만 원 5천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금을 냈을 때 수익률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억짜리 집이 있었다. 어쨌든 그것이 2억이 된다. 2억이 되는데 세금을 그중에서 막 9천만 원을 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세금을 9천만 원 내는데 어떻게 그걸 사느냐 못 사겠다. 이런 발상이 있는 것이고 근데 투자자들은 1억짜리가 2억이 돼서 세금이 9천만 원 나왔다? 그럼 플러스 1,000만 원이다? 1억에서 1,000만 원 플러스면 10% 수익인 것이고요. 10% 수익이면은 9천만 원 세금 내더라도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투자자의 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1억이라고 하지만은 1억이고 2억이 되면 9천만 원의 세금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이 이 집이 이게 나중에 좀 지나면 이제 뭐 3년 5년 사이 2억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세금 9천만 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10% 이걸 얻을 수 있으면 그러면 투자자는 그걸 사는 것이지 1억 원이 올랐는데 9천만 원 세금 낸다 그러니까 안 사겠다 이게 그런 투자자는 없는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포인트가 투자자가 볼 때 이 집값이 계속해서 세금과 능가할 수 있는 그 수익률이 나올 정도 집값이 오를 거냐 안 올 거냐 이 기대가 중요한 것이고 그거보다 더 높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세금이 얼마든 간에 사는 것이고 세금을 내거나 수익률이 도무지 안 나올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안 사는 것이고 그런 시그널을 좀 주는 게 필요하겠네요.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집값이 이제 떨어질 거다 아니면 떨어지게 만들겠다 뭐 이런 시그널을 좀 주면 근데 그 시그널이라는 게 과연 이제 뭐냐의 문제인데 그냥 그렇죠. 처음에 집값이 오르다고 할 때도 정부가 이제부터는 집값이 안 오르서는 문제가 되니까 집값이 오르겠다라고 오를 거다라는 시그널을 줘가지고 사람들이 사기 시작했느냐? 그게 아니고. 그렇죠. 주식 사는 사람들이 그냥 어떤 애널리스트가 이 주식은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막 사고 이게 이런 물론 그런 주식 투자도 있긴 하지만 정부가 이게 부동산 가격이 이제 내릴 거다 안 오를 거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렇구나 안 오를 거구나 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제 판단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판단 기준이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요와 공급인 것이고 공급량이 이제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이런 걸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고 그런 지표를 보고서 이것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 판단을 하는 거지 정부가 막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내려갈 것이다.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있어서 하니까 그러니까 내려갈 것이다. 이게 그렇게 이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이 투자자 투기권이 정말로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게 정책의 변화나 그런 걸 봤을 때 공급 수요 봤을 때 이젠 떨어지겠다라고 할 때 그때 이게 이제 그 구매가 줄어드는 거지 이제는 이게 분명히 이건 떨어지고 뭐 어떻게 발표하는 거랑 관계없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제는 이게 오르지 않겠다 떨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정책적인
그러니까 말이 아니고 그런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되지 않을까. 예. 음마는 부서지고 싶다. 언제 도대체 부시고 지어줄 거냐 이제 이 얘기들. 재개발 재건축 규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집값하고 아무튼 서울 집값하고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포인트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재건축 재개발 뒤면은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냐고 하게 되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오르는 것이 나쁜 거냐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재개발 재건축 해당되는 거는 새 아파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새 거인데도 가격이 떨어지는 게 있죠. 전자제품이나 뭐 컴퓨터 제품은 새 거가 나오면 가격이 떨어지죠. 네. 떨어지는데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가격이 오르는 거가 되는 것이고 뭐 아이폰이나 무슨 이런 거 갤럭시 이런 거는 이제 대량 생산하면서 부품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게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부동산 쪽은 대량 생산이 막 불가능한 거고요.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케이스에서는 새로운 거 에 해당되는 것은 오른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땅값이 계속 오르는 것이고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은행이나 그런 데서도 이게 집이나 이런 거보다 가장 안정적인 이제 그 대출 상품 중 하나가 이게 땅이라고 하는 거가 토지. 예. 문제는 이제 그렇게 오르는 거를 용인할 거냐 그거를 막을 거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이 정도 문제는 이제 그게 오르게 되면 이제 주변도 같이 오르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 오르는 정도가 약간 조금 오른다 어느 정도 이게 파급 효과나 조금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낮추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집값이 오르고 전부 다 오르는 상태에서 그걸 낮출 수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오르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물가 인상에서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정말로 그걸 아파트 어떻게 만들었느냐 정말로 좋게 만들고 사실은 이게 그 인테리어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확 달라지는 거고요. 어느 정도 오르는 거는 용인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오르는 거를 막으려고 하게 되면 막아지냐라고 하게 되면 강력하게 정부로 하게 되면 막긴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과연 좋은 거냐 사실은 가격 낮추는 건 어렵진 않거든요. 그냥 아까 인테리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인테리어만 그냥 질 확 낮추면 가격 확 낮출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속의 내부적인 구조나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낮추려고 하면 얼마든지 낮출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만들 거냐 아니면은 이게 조금 가격이 오르는 걸 인정하더라도 좀 좋게 만들 것이냐 결국은 그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재건축이 문제다고 하지만 아까 이제 8년 동안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때 그럼 재건축이 하나도 없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도 재건축, 재개발 계속해서 있었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때도 재건축가면 조금 가격이 올랐거든요. 저기 반포 자기가 어렸을 때도 그냥 좋은 거여서 확 올랐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다 문제가 됐냐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뭐 사회 전반적으로 파급이 된다? 이게 항상 그랬다 모르겠지만 이게 재개발 때문에 확 오르는 것도 이것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전에는 재개발 하면서도 이렇게 조금 오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재개발 자체가 원인이냐? 재개발 자체가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집값이 오르게 될 때 아까처럼 이렇게 올라갈 때 그때 그 계기가 된다? 뭔가 좀 계기가 이루어진다? 그게 재건축인 거지. 재건축 재개발인 거지.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그러니까 언제 오르려고 하는 것이 딱 됐을 때 그때 재개발 재건축 되면서 가격이 오르면서 그게 그냥 확 그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 그런 역할인 거지 그 자체가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